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 직장인 중고차 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지난번에 SK 엔카 홈 서비스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여자치고는 차를 좀 안 해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굉장히 뉘앙스가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 관심 많고 그리고 중고차 관련된 영상 뭐 유튜브 유명하신 분들 것도 거의 공부하는 수준으로 최근에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중고차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는 차는 벤츠 E클래스거든요. 제가 나이가 아무래도 30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래도 벤츠 E클래스 정도는 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왜 리스트에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선 저는 앱은 SK엔카랑 K카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SK엔카 같은 경우에는 SK엔카 보증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K카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SK엔카에서 보증을 해 주는 매물들이 원래 SK엔카의 다른 프로그램 다른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K카로 아예 독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끔 돈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수수료를 쪼끔 더 주고 안전하게 사실 분들은 K카를 이용하시면 되고 '내가 알아서 잘 찾을 수 있다. 저렴한 걸 사겠다. 나한테 돈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SK엔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SK엔카에는 굉장히 매물들이 많은 편이고 K카는 정말 그중에서 선정된 매물들만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좀 K카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E클래스 212 요거죠. E클래스 212를 찾으면 SK엔카에는 동일 매물이 한 800 대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만 보고서 끝날 거여서 K카에 우선 들어와서 몇 개 매물도 올라와 있는지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클래스 211, 212, 213이 있는데요. 211은 02년부터 0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009년까지 매물이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이 13은 16년부터 현재까지 매물인데 이건 좀 비싸요. 5천에서 6천대 바라보셔야 되고 중고차여도. 212는 10년부터 17년인데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위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상세 조건으로 여기서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연식은 15 년, 16년 이후 매물들을 좀 선호를 하고 주행 거리도 웬만하면 낮으면 낮을 좀 낮다기보다는 거리를 뭐라 그러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근데 사실 전 주행 거리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 소유자가 얼마나 차를 잘 길들이고 몰았는지 소중히 여겼는지가 중요한 거지 주행 거리가 길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많이 달린 차면 오히려 차의 상태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거리는 저한테 그렇게 큰 포인트는 아니고 색상은 사실 블랙만 아니면 돼요. 저는 화이트나 뭐 쥐색, 뭐 은색 이런 거 다 오케이입니다. 블랙만 아니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사실 연료는 가솔린을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면 아무래도 그 연비라는 게 뭐냐면 연료 그 비용인 거죠. 한마디로 그 얼마나 이 연료 비용이 많이 나오느냐. 그랬을 때 사실 연비로 따지면은 디젤이 좋기는 하죠. 근데 디젤은 소리가 많이 나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에 민감하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은 가솔린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가솔린 차 그러니까 약간 중고는 디젤을 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중고 차량으로는 사실 저는 가솔린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또 회사하고 직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오래 탈 일도 없고 고속도로를 달릴 일도 없고 그런데 가솔린이 쪼끔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다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상세 조건을 넣지 않고 그냥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을 하면 사실 K카는 정말 이렇게 정의의 멤버들만 모아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시겠지만 지금 13대 나오잖아요. 13 대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블랙은 아무리 1,830만 원 싸다고 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너무 올드해서 싫고요. 별이 크게 앞에
그 벤츠 별이라고 하죠. 벤츠 별이 앞에 이렇게 예쁘게 크게 박혀 있는 걸 선호를 하는데, 제가 이거 아까 요 매물 봤거든요. 카브리올레 요 매물 봤는데 이게 보험 처리가, 그러니까 사고 차량이죠. 사고가 400만 원 나 있더라고요. 사실 보통 말하기를 수입차는 200만 원 보험까지는 오케이고 국산차는 50만 원 보험까지는 오케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거는 국산차는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고, 그리고 같은 사고가 나도 한마디로 국산차 50만 원이고 수입차 200만 원 정도 보험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는 그건 중요치 않고 보험 그 처리된 비용이 그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0만 원까지는 오케이라고 보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다. 근데 이 3,950만 원짜리 요거는 뚜껑 열리는 차여서 조금 눈길이 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400만 원 보험은 그래도 조금 크게 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요거는 좀 걸렀고요. 저는 요즘에 이 벤츠 요 색상이 너무 눈이 가더라고요. 흰둥이도 뭐 흰둥이만의 매력이 있지만, 귀여운 매력이 있지만, 약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버 느낌이 더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좀 유심히 봤는데요. 14년 12월식인데, 그러니까 14년 12월에 나왔더라도 15년형 모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몇 년도형인지랑 어떤 시기인지는 그 1년 차이 정도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되게 안 몰았어요. 15년형인데 33,000밖에 안 몰았다는 거는 정말 그냥 뭐 시장 왔다 갔다 다니는 정도로만 모신 것 같아요, 전 주인이. 가솔린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좋아요를 누르고 싶었는데 관심 차량으로 이미 등록을 했고요. 3,180만 원이면은 그렇게 나쁜 엄청 저렴한 건 아니지만, 이 연식에 비해서 15년형이고 5년 정도 됐으니까, 무사고고 1인 소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이 사고 유무도 나와 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고 유무도 나와 있고 옵션들도 나와 있는데, 선루프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스마트 키는 2개 있어야 돼. 키가 2개 있느냐 1개 있느냐가 또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1인 소유였으니까 키는 다 보유를 하고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가 2개가 있고, 이게 나중에 대팔 때도 중요하죠. 가죽 시트도 돼 있고, 뭐 웬만한 주요 옵션들은 다 다셨어요. 열선 시트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센서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뭐 달 수 있는 거는 싹 다 달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또 뒤로 넘어갔네. 다시 들어가서 보면 한번 그 보험 이력이랑 성능 점검 이력을 볼게요. 무사고 진단 완료됐다고 K가 진단에 써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믿을만 합니다. 뭐 사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중고차 사는데 모든 걸 믿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신뢰감 있는 딜러한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냥 성능 점검이 웬만큼 이만큼 나왔다, 보험 이력은 웬만큼 이만큼 나왔다 하면은 그때 사는 거고, 이런 거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시는 분들은 그냥 새 차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능 점검에서는 한번 성능 점검 표랑 그 보험 이력 표가 나와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볼 건 딱 하나예요. 쭉쭉 보시고 뭐 사용 이력이니 배출 가스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솔직히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밑에서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없어요. 없으면 오케이. 오케이, 웬만한 건 근데 사실 없어요. 사고 이력이 있으면은 가격이 쑥 떨어지죠. 그래서 뭐 사실 누유냐 뭐냐 이런 건, 누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됐으면은 차가. 그래서 누유가 지금 여기 없다고 떴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쓱쓱 넘기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밑에 이 성능 점검 기록부가 언제 발급이 됐는지인 것 같아요. 11월 9일에 발급이 됐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된 차량인 거예요, 시장에 나온 지. 그래서 좋은 차량은 빨리 빠지듯이 이것도 이제 조만간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뺄지 아닐지는 한번 조금 더 11월 19일이네요 심지어. 이거 진짜 얼마 안 된 차량이네요. 엄청 또 갑자기 혹합니다 지금. 되게 얼마 안 된 차량이고, 이게 포천에서 나온 건데, 포천 한번 가야 되나 평일에? E클래스 W 21212 모델 가솔린이고요. 정보 조회일자는 10월 22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기는 했나 봐요. 성능 점검은 11월 19일자로 됐고요.
우선 내 차 피해가 3회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 봤잖아요, 중고차 공부를. 근데 이렇게 사고가, 그러니까 완전 무사고 차량을 뭐 보면은 좋겠지만 그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딱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건 비싸요. 근데 약간 부족하다는 건 쪼끔 싸요. 완전 부족하다는 진짜 저렴해요. 차도 똑같습니다. 차는 더 비싼데 오죽할까요? 그래서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은 이런 내 차 피해며 뭐 상대차 피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역시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비싸요. 근데 이렇게 중고차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있으신, 그러니까 충분하신 분들은 새 차를 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고차를 살 거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 아무튼 이런 게 너무 민감하시면 그냥 새 차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내 차 피해인데 이게 정말 이 차의 크리티컬한 피해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넘길 만한 어느 정도 가격에 감가가 됐으니까 오히려 '아싸.' 하고서 살 만한 차량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 용도 이력 정보에서 솔직히 렌터카 이력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다 없고요. 오케이. 정말 2014년 12월 17일에 소유자가 된 정말 1인 신조라고 합니다. 1인 차량을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고 이력, 분손 사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미가입 기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더 좋고요. 근데 몇 번 박으셨어요, 이분이. 여기저기 박으셨는데 우선 제일 옛날 사고부터 한번 볼게요. 차를 14년 12월에 뽑으셨는데 한 1년 있다가 15년 11월에 130만 원어치 정도의 피해가 있으셨어요. 내 차 보험이었고 상대차 보험 처리는 없었던 거 보니까 어디 그냥 갖다 박으신 것 같아요. 부품은 안 갈았는데 공임이랑 도장 비용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정식 수리센터에 맡기셔 가지고 가격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130만 원이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찜찜한 게 여기였어요. 18년 7월이랑 19년 5월에 사고를 내셨는데 근데 상대차 보험이 140이랑 120이 나왔어요. 상대차가 외제차였는지 국산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제차면 오케이인데 국산차면 쪼끔 가격이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18년 7월 그 사고는 부품 80만 원도 갈았어요. 그러면은 국산차였을 경우에는 그래도 쪼끔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사고는 아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내 차 보험 처리는 안 된 거예요. 물론 벤츠면은 2 년이던가요? 3 년이던가요? 그 보험 기간이. 그래서 14 년에 사셨으니까 아마 보험 기간이 끝나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제로 맡기셔 가지고 이게 여기 보험 처리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싸제로 맡겼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부품을 갈거나 공임이 들이거나 도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순정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쪼끔 걸리기는 합니다, 요 부분이. 18년 7 월과 19년 5 월이. 하지만 19년 5월 사고를 내시고서도 지금 20년 11 월인데 1년 넘게를 더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마지막 사고가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사고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약간 솔직히 막 엄청 막 쿨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격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3,180만 원이면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이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저렴하게 나왔네요. 14년 10월식이고 86,000 킬로를 달렸어요. 2,430만 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선 쭉쭉 내려 볼게요. 이것도 웬만한 옵션은 다 다셨고요. 그리고 뭐 교환한 거, 판금한 거 전혀 없고, 보험 이력을 한번 볼게요. 내 차가 2번 피해를 당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고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요거는 약간 디젤 차량이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차량의 그런 범주에서는 약간 빗나가긴 하지만 한번 그래도 뭐 특수 따르게 이용을 한 렌터카 이용 기록도 없고
한번 보험사고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면 경미한 사고였네요. 14년 11월에 거의 뭐 사자마자였던 것 같아요. 상대 보험 처리가 됐어요. 근데 내 차 보험 처리는 안 됐고 16년 12월에도 되게 경미한 30만 원짜리 뭐지 살짝 긁었나 봐요. 내 차 보험 처리 안 되고 보니까 약간 다 싸제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오케이 그냥 요 정도 관심 차량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뇌물은 제가 걸을게요. 인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인천 중고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딱히 그렇게 좋은 평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젤 차량인데요. 94,000을 타셨어요. 거의 10만 육박하는데 사실 차라리 이게 5만 정도씩 때마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해요, 차를. 그렇기 때문에 10만에 차라리 확실히 넘어가지고 10만 넘어서 확 하게 떨어지는 게 낫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파는 거면 저는 딱히 그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아 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차 피해 소유자 변경이 3 회나 있었어요. 소유자 변경 3 이면은 쪼끔 많기는 하죠. 15 년에 샀어요. 그리고 18년 그러니까 한 3년 타다가 팔았네요. 팔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렌터랜다. 이 중고차 매매업자한테 넘기는 게 소유자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24일에 변경이 됐다가 11월 13일에 변경이 된 건 3 개월 만에 팔려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3 개월 동안 탔다가 판 게 아니라 3 개월 만에 팔린 걸 수도 있어요.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팔았네요. 비싸게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래 걸렸을 수 있고 그리고 19년 3월에 또 변경이 된 게 쪼끔 특이하기는 해요. 19년 3월에 또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11월에 사신 분이 4 개월 타고 변경을 하셨어요. 그게 쪼끔 이상하기는 해요. 좀 이상하고 피해를 보면은 18년 9월에 내 차 보험이 140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거 큰 피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8년 9월 한번 찾아보자. 야 희한하다. 18년 7월에 18년 7월에 이거 쪼끔 특이한 매물인데 18년 7월에 이게 소유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요. 근데 밑에 그 사고 내역 보면 18년 9월에 사고가 났어요. 경미한 사고가. 근데 그 사고 나고 나서 바로 또 팔았어요, 11월에. 그러니까 두 번째 차 소유주가 그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팔았어요. 그냥 사고가 나서 짜증이 났나? 어쨌든 저는 7 월에서 11월 되게 짧은 기간이어 가지고 그냥 경미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 년에서 이제 19 년으로 넘어가는 아무튼 이거는 약간 좀 그 느낌이 좀 쎄해 가지고 넘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별 박힌 거는 저는 그냥 패스합니다. 너무 올드해 보여서. 가솔린 차량이고 15년 11월식이고 아까 제가 괜찮다 생각했던 것보다 1년 덜 된 거죠. 그리고 43,216km면 뭐 덜 탔네요. 그리고 가솔린 마음에 들고요. 이게 3,250에 나왔어요. 색깔이 요게 블랙이냐 네이비냐 그게 궁금한데 블랙 네이비 같기도 하고 블랙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외부 색깔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색맥인가요, 여러분? 네, 외부 색깔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뭐 연락해 보면 될 문제고 우선 한번 볼게요. 내 차 피해 1건, 타차 가해 1건이네요. 내 차 피해가 1회, 타차 가해가 1회였고
그리고 뭐 특수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차주였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험 사고 이력을 보면 미가입 기간이 없었고요. 좋고요. 오. 400만 원 이상의 내차 보험 처리 기록이 있어요. 400만 원 이상이면은 쪼끔 센데요? 17년에 사고 나서 그 후에 잘 탔다고 하더라도 분손인데 분손 처리됐는데 100만 원까진 괜찮아도 요 400만 원짜리 피해는 쪼끔 약간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14년 3월씩 87,000을 탔는데 2,6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블랙은 패스한다고 했죠. 요건 패스할게요. 색상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뭐 저렴하게 나왔어도 지금 내 스타일이 아니면 어차피 차는 금방 질리기 때문에 금방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6년 1월식이에요. 16년 1월식이고 그리고 69,000을 탔고요. 67,000 정도, 그러니까 7만 정도 탄 거죠. 그리고 요건 디젤인데 2,950만 원이에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아방가르드 스포츠형이고요. 한번 쭉 볼게요. 보면 뭐 전부 다 옵션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 상세 보기 볼게요. 내차 피해 1회, 상대차 피해 1회, 소유자 변경 1회가 있었어요. 소유자 변경이 한번 있었다는 게 약간 조금 완벽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년 1월에 그러니까 첫 소유자 후에 요분이 3년 타시고 19년 3월에 바꾸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차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2인이 탔는데 한번 보험 이력을 볼게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된 것보다 보험 처리가 있는 게 좋아요.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된 거는 싸제에 맡겨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좀 저렴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차 보험 처리 17년에 한 번 됐었고요. 요때 상대차 보험 처리 뭐죠 이게? 왜 이거는 날짜가 안 나오는 거죠? 상대차 보험 처리를 내 차를 2번 한 것 같네요. 100만 원 한 번? 그리고 요거는 또 70만 원 한 번. 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대차 사고 발생 피해가 100만 원, 내 차 사고 발생 피해가 70만 원인데 왜 이게 따로따로 표시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케이. 요거는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물론 소유자 변경이 한 번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와 싶지는 않은데 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좋아요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가격대가 다 비슷하네요, 여러분. 이거는 2,800만 원이고요. 디젤 차량이고 15년 7월식이에요. 15년 7월식에 69,000, 그러니까 7만 정도를 탔고요. 디젤 차량이고 2,8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건 보험 이력이 좀 많이 있었네요. 판금도 한번 했었고 판금을 어디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거 뭐라 그러죠? 앞에를 판금을 했는데 애매해요. 이게 안에까지 먹었을지 안에 주요 부분까지 먹었을지 그게 좀 애매하고 이거는 10월 19일에 내놓은 차인데 아직까지 안 팔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팔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소유자를 4번이나 변경했고요. 그냥 내 차 상대차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이건 바로 넘길 만한 차량인데 그래도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차면 안 되는 차량인지를 말씀드릴 겸 설명을 드릴게요. 15년 7월에 첫 소유자가
나왔고 18년 그러니까 한 3년을 탔어요. 3년 타다가 넘겼어요. 넘겼는데 9월 17일이었다가 9월 18일인 거 보니까 요거는 그냥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중고차 매입하시는 분한테 소유자가 넘어갔다가 바로 팔린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또 중고차 매매상한테 팔렸거나. 그래서 18년 11월에 새 주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2개월 만에 또 새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차를 모셨던 분은 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이었고, 요분이 한 2년 타시다가, 그러니까 1년 반 타시다가 지금 파시는 거죠. 맨 마지막 차주분이. 그러면 한번 보험사고 이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8년부터 19월, 2월까지는, 19년 2월까지는 미가입 기간인데, 뭐 이때는 큰 사고가 안 났다고 치고, 그걸 감안하고 보고서라도, 우선 17년 1월에 90만 원어치 이건 괜찮습니다. 60만 원 괜찮아요. 370은 좀 과했네요. 18년 10월에 사고였어요. 그러면 위에 다시 돌아가서 18년 10월에 사고였다. 18년 10월 사고. 그러니까 18년 9월에 팔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인한테 판 거죠. 근데 두 번째 주인이 10월에 사고를 냅니다. 무슨 사고였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팔아요, 그걸. 그쵸? 이상하죠? 이런 천 찜찜해서 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에 또 사고를 냅니다. 세 번째 주인이 사고를 냈겠죠. 250만 원 사고 내 차, 또 250만 원 상대차. 근데 상대차가 내 차한테 250만 원 또 그 보험을 해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인이 1월에 샀다가, 한 1년 몰고 20년 3월에 사고를 내서, 어느 정도 탔으나 타다가 올해 3월에 사고 내고 지금 파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는 저한테는 완전 땡입니다. 그리고 블랙은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색상 중고로 팔 때 가장 잘 팔리는 차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 차를 사시거나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뭐 죽을 때까지 타겠다는가 아니면 중고로 또 파실 때 그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감가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선호 차량이 첫 번째가 흰색이에요. 두 번째가 쥐색, 세 번째가 블랙, 그 다음은 뭐 다양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다음 한 네이비 요 정도일 수는 있는데 뭐 그다음에 막 빨간색, 노란색 그런 식으로 다양하니까 웬만하면은 감가를 생각하면은 흰색을 사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차량이네요. 15년 9월식 16년형이고요. 78,000을 탔고 오산 뭐 디젤 차량이고 2,770만 원인데 뭐 그냥 적당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한번 볼게요. 스마트 키가 한 개밖에 없네요. 하나는 어디다가 잃어버리셨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 이력을 볼게요. 오 마이 갓.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보시면 여기 특수 용도 이력이 있어요. 특수 용도 이력, 렌터카 이력이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뭐 사장님이 타시는 차여가지고 완전 소중하게 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렌트를 해서 차를 볼 때 대충 몰잖아요. 막 악셀 밟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차가 내 차로서 소중하게 다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렌터카는 무조건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15년에 영업용으로 했다가 심지어 와우, 야, 그냥 계속 영업용으로 탔던 차네요, 이거는. 근데 이 클래스를 영업용으로 탄다? 이게 일반 그냥 렌터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법인에서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법인 차량이면 괜찮아요. 오히려 비싼 차량들, 뭐, 제네시스의, 뭐, G80이나, G90이나, 에쿠스나,
E클래스 정도는 법인의 사장님들이 타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특수 용도가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라는 생각은 들죠. 그리고 보험 이력을 보면 15년, 와우, 5년 동안 보험을 가입을 안 했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거는 뭐랄까, 조금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는 가뿐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관심 차량을 오늘 3대를 등록을 해놨네요. 3대를 등록을 해놨는데, 한번 쭉 다시 복기를 하자면, 우선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이 3,180만 원에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요. 14년 12월시. 그러니까 15년형이기는 해도요. 5년 된 거죠. 이거 정말 얼마 안 탔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집 앞에 왔다 갔다 거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컨차였거나. 그리고 33,000밖에 안 타셨고, 가솔린 차량인 것도 굉장히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사고가 총 3번이 나셨는데, 2번은 상대차 보험 이력은 있는데 내 차 보험 이력이 없어서 싸제에서 좀 싸게 대충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보는 이유는요, 이렇게 좀 거르고 나서 정말 자세하게 볼 때, 이 딜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판매 차량이 22대가 있고요. 설명 한번 볼게요. 신차가가 7,480만 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요. 페이스 리프트된 버전이라고 하고, 풀 AD 헤드램프 적용 등 아직까지도 인기 높은 차량. 전 차주는 서울 거주하시는 여성분께서 운행하셨고, 골프장 및 개인 근거리 주행용으로만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집 앞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항상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데, 여기서 제가 좀 뻑가네요. 타이어 잔존율 매우 우수한 차량으로 컨티넨탈사 타이어를 장착을 했대요. 19년식 컨티넨탈. 타이어사 중에 가장 비싼 게 컨티넨탈, 싸게 사도 컨티넨탈은 싸게 못 산다고 하죠. 그래서 컨티넨탈을 이렇게 부착해서 다니실 정도면 아무래도 차에 돈을 안 쓰시고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사가 재정이 여유로웠으며 아버지 선물로 사드리고 싶은 차량이라고 하네요. 귀엽네요, 이분. 그리고 4륜9동 반시 포매틱이고요. 타이어 잔존율이 85% 남아있다고 하고요. 타이어 잔존율 보는 방법도 있어요. 타이어에 500원짜리 동전을 딱 했을 때 500원에 무슨 이순신까지 이순신 요 밑까지 보이면은 타이어 잔존율이 몇 프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저는 여성분이 운행했다고 다들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비흡연 차량일 것이다. 이거 살살 몰았을 것이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차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이 그래도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차 소유주의 평균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율로 보면 남성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 말은 결국에 남성분들이 차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고, 고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관리를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돈을 펑펑 쓰시면서 좋은 걸로 그냥 계속 갈아 끼라고 할 때 갈아 끼고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면 엔진 오일도 잘 안 갈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를 소중히 다루는 남자분들이 타신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탔다고 해가지고 게이득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신다현 차량 평가사님의 판매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을 어떻게 파시는지를 보면은 이분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본적으로
성능 점검과 보험 이력을 다 올려 놓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을 파시는지를 쭉 볼게요. 기아 차량인데 됐고요. 요거는 또 다른 차주 정보를 써 놓으시기는 했네요. 그래서 음 오케이.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봤던 차량인 것 같고요. 비슷한 느낌의 X6 한번 볼게요. 5,910만 원짜리고요. 어 뭐 별로 차 피해 없는 것들, 좋은 것들만 구매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법인 대표가 운행을 했던 차량을 또 팔고 계시네요. 오케이. 그리고 비슷한 급으로 제네시스 GV80 한번 볼게요. 8,500만 원. 와우, 되게 비싸네요. 이거 그냥 뭐 전혀 손색 없는 차량을 팔고 계시고, 비싸긴 하지만 30대 초반, 다 이 차의 히스토리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케이. 히스토리가 다양한 걸 보니까 다 거짓말로 이렇게 파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그런 선에서 차를 파시는 분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렌토 하나 볼게요. 소렌토를 보면 20년 5월씩 얼마 안 된 거네요. 얼마 안 된 거고, 당연히 보험 이력은 없을 거고요. 보면 이것도 눈물의 판매를 하신 차량이라면서 오케이. 이거 조금 이 매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된 거. 14년식 말고 17년식, 16년식, 17년식, 20년식. 대부분 막 그렇게 오래되거나 뭐 그렇게 과한 좀 그런 거는 안 팔고 계시는 것 같고, 무난한 차량들만 파시는 것 같아요. 요 내차 타차가 있는데, 소유자 변경 이외에 봤을 때 보험 사고 이력을 봤을 때 국산차인데 130, 300 나온 거면 딱히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닌데 요건 팔고 계시네요. 뭐 어쨌든 심다현 차량평가사님께서 파시는 차량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한번 정말 한번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이었고, 그리고 14년 10월식 요 차도 한번 봤었죠. 2,430만 원. 훨씬 저렴하죠. 500만 원 정도 싸고, 사실 키로수는 중요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1년 더 됐고 4만 정도는 더 탔어도 500만 원 저렴하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차량이고, 디젤인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때 봤을 때 내차 피해가 190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어디서 파는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차량은 2,950만 원 모델이었고 16년 1월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 차량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요즘에 실버에 관심이 있는데 다 실버만 골랐네요. 그래서 혹시나 차 잘 모신 분들께서 중고차 고르시다가 정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누구한테 하면 쪽팔리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상세하게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8분이나 제가 녹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차는 재밌어요. 그래서 함께 저의 그 E클래스 사기 여정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